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남북화야 협력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남북이 좀 협력하고 이게 사이가 좋은 이런 모습들로 가끔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부에서 어떤 일인지 정도로만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묻지는 않아요. 따라서 너무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내용이 많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정부별로 구분만 할 수 있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 전두환 정부 이전의 대북 정책으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이전, 즉 1980년대 이전의 상황은 어땠느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한 쪽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도 북한의 정부가 수립된 다음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죠. 6.25 전쟁 이후에 더 안 좋죠. 계속 안 좋습니다. 서로 간에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죠? 걔네들은 뭐 남쪽으로 이제 또 통일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서로 간에 독재 체제를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반공세로 이용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반공을 우리는 외쳤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하면 역시나 반공, 그리고 우리 북쪽으로 진출해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상대당이었던 조봉암이 평화통일, 화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움 없이 통일하자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했죠. 결국 그래서 조봉암은 진보당 사건으로 제거를 당하게 되죠. 어쨌든 그 시기는 이랬다라는 거에서 뭐 이승만 정부는 딱히 뭐라고 할 사건도 없습니다. 장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다시 평화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막 주장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물론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혹은 민간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해보자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있었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박정희가 등장했기 때문이겠죠. 박정희 정부는 똑같습니다. 반공 이승만 정부랑 거의 같이 가요. 우리는 먼저 경제부터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다 통일은. 그래서 선건설 후통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시기에는 서로 간에 또 충돌하는 사건들도 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무장 게릴라 침투 막 간첩 진짜 오고요. 그리고 판문점은 뭐야? 판문점에 도끼 많은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미군 장교가 인민군의 도끼에 살해당해요. 이런 사건 때문에 남북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근데 이것도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세계사적인 흐름이 이제 더 이상 냉전이 아니에요. 막 사회주의랑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화해 시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70년대가 넘어서는 이제 우리도 서로 간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1970년대가 되면서 세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좀 화해하는 모드가 조성이 되며 우리도 이렇게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게 돼요. 바로 여기 나오죠. 미국의 닉슨 독트린 이후에 그래서 70년대부터 냉전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적십자회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고요. 남북조절위원회까지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특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세 가지 이제 통일 3대 원칙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요거 은근 잘 물어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정말 잘 나오는 통일 주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세 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대 원칙에 합의를 하고 이게 최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사실 유신헌법이나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는 등 독재 체제 강화에 오히려 이게 이용당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통일하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그런 쇼를 조금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정부는 어땠는가? 전두환 정부는 이제 조금 화합하고 이런 모습들로 변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방문도 이때 처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70년대부터. 그래서 그 이전에는 반공 이러면서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았다가 바뀌게 되는데 그 시작이 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필수 개념 같이 한번 가볼까요? 노태우 정부의 대북 정책 나와져 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화해하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부터 조금씩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적극적으로 이게 뭐를 하냐면 세계적으로 좀 이걸 좀 알리는, 그리고 이 시기가 사실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이 서로 좀 약간 화해하고 수교하는 약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심지어 나눠져 있었던 독일은 통일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민간
민간 차원에서 통일운동이 자꾸자꾸 일어나니까 그거에 부응하면서 정부도 이런 노력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기도 하고요.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서명을 합니다. 너희 서로 우리가 침략하지 말자, 체제를 좀 인정하자,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싸워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뭐 통일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던 거고, 특히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도 채택이 됩니다. 좀 진짜 둘이 힘을 합쳐서 평화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시기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 시기에 개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평화로운 것처럼 계속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게 북한이 그 다음에 바로 핵가스상 금지 조약을 탈퇴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되게 의미가 없어진 아쉬운 면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이런 대북 정책이 있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 그다음 비핵화 공동선언 3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무너졌지만 어쨌든 3가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수 개념 3번 김영삼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김영삼이잖아요. 그래서 3단계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먼저 화해하고 협력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 남북이 연합을 하고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김영삼 하면 3단계 통일 정책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구나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북한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조금 약화된 게 북한이 핵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악화되기 시작을 했다가 다시 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하겠죠? 바로 자, 필수 개념 4번 바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말 우리가 이제 김대중이 이것 때문에 뭘 받았죠? 그렇죠.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화해 협력하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소떼가 가기도 하고 서로 관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실시되고 했더라라는 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방문도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개성공단 건설도 추진되고 경의선철도도 복구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왕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언제? 바로 김대중 정부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기억해 주시고요. 이산가족 방문, 경의선, 개성공단 같이 연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필수 개념 5번인데요. 바로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이어서 계승해서 여러 가지 또 2차 남북 정상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좀 더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인지 아니면 6.15인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중 때가 6.15고요. 그 다음 노무현 때가 14예요. 김대중이 먼저니까 앞이 6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10이 더 뒤니까 노무현 그래서 10이구나. 요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명박 정부 이후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가라고 나와져 있죠. 사실 사이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이명박 정부 때는 북한이 이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걸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당연히 관계가 어려웠고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개성공업지가 아예 폐쇄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남북정상회담 개최하고 다시 또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여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나올 만한 내용들이 그 밑에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영삼의 그 3대 통일 방안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노태우 정부 때 대북 정책하면서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거 뭐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요런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박정희 때의 7.4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동의했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자료 볼게요. 여기 바로 그 7.4 남북 공동 성명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 등의 합의를 보았다. 그죠? 그래서 자주적으로, 그죠?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놨더라.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침략하지 말자. 남북 불가침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되겠죠? 아쉽게도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서로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 되겠죠? 김영삼 3단계 통일 방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우선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화해 협력하는 단계예요. 그러다가 남북 연합 단계, 그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통일 국가를 완성하자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보면 자, 여기 연합 제안과 연방 제안의 공통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잘 나아가 보겠다. 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14 남북 공동선언 나와져 있죠. 그죠? 노무현 정부 때 일인데요. 여기 보면은 서로 간에 경제협력 열심히 하자라는 내용들 나와져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해 나가자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는 하더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같이 얘기하고 선언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기도 하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 대단결 맞죠? 그죠? 우리가 여기에 합의하게 되고요. 두 번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일환으로 김대중 정부 시기의 비핵화 공동선언 아니죠. 김대중 아니야? 노태우 때가 되겠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우리가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은 남북조절위원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화해 상호 불가침에 관련해서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게 채택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남북 기본합의서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뭐가 만들어져요? 6.15 공동선언이 되겠죠. 그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어서 그래서 경의선 복구 사업, 개성공단 조성 사업 등이 추진이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각의 정부별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의 대북화해 협력 정책들, 그 다음에 역시나 김대중 정부 시기에 6.15 남북 공동선언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꼭꼭 요 세 가지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